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이미 올해 들어서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급등했던 상황은 이미 다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버렸고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시세 바라보고 있으면 답답함만 또 느껴지는 것이 어쩌면 개미들의 기본 심리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고용지표 충격을 확인하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하며 한 주를 마쳤습니다. 민간 부문 고용지표가 엄청 견고한 것으로 나온 것에 이어서 이번에 노동부의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는 줄었지만 그래도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준은 아닌 그런 숫자가 나와주면서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 역시 요 며칠 상황만 놓고 보면 꽤나 아쉽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간당간당 3만 달러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부분인데 불과 지난달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2만 5천 달러 부근에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점 생각해보면 사실 지금의 흐름이 꽤나 괜찮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여지 이것도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비트코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의미 있는 소식들도 몇 가지 더해졌는데 안 그래도 여기저기 곳곳에서 비트코인 ETF가 이번에 승인될 가능성 높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흐름에 JP 모건까지 가세했습니다. 여기에 좀 더 관점을 넓혀서 바라봤을 때 꽤나 섹시한 소식도 더해졌는데 기다리고 기다리던 브릭스 화폐 윤곽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브릭스 진영이 구축하게 될 새로운 돈은 금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과거 금 본위제를 다시 도입하면서 지금 미국 연준처럼 마구잡이로 말도 안 되게 돈을 찍어내는 골 때리는 상황은 피해보겠다 이런 의도까지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요즘 거대 레거시 금융사들이 잇따라서 리플 띄우기에 나선 부분 눈에 띕니다.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아태지역 결제 혁신 관련 보고서에서 국경 간 결제 솔루션 혁신 사례로 리플을 주목했습니다. 이 은행이 리플 파트너 기업이라는 점, 한때 워렌 버핏이 다른 은행주들 다 매도할 때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점, 여러 가지 생각거리들 안기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5년 전 도이체방크가 발행한 논문 페이퍼도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리플과 XRP가 20번 가까이 언급돼 있습니다. 암튼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꽤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이번에 밈코인과 NFT 특징을 결합한 환경보호 프로젝트 침프지에 대한 광고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을 활용해서 동물 보호, 환경 보호에 대한 방법을 제공하고 생태계 내부 활동을 통해서 얻은 수익 일부를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실제 환경 보호를 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최근 지구 기온이 역대 최고 온도를 경신하면서 지구 죽어간다, 지구 생태계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들 꽤나 자주 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환경 이슈가 이념이나 명분과 관련된 이슈가 될 수 없다라는 점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밈코인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수많은 밈코인들 가운데 나름 특이점이 있는 프로젝트를 찾고 계신 분들은 침프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스터디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밈코인에 대한 투자는 하이 리턴과 하이 리스크가 공존한다라는 점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올해 최고의 밈코인으로 불리기도 했던 페페코인만 봐도 폭등도 가능하지만 엄청난 폭락도 가능하다라는 점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접근하시더라도 소액으로만 부담 없는 규모로 접근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칫 무리하게 대응을 하면 벼락부자 꿈꾸다가 벼락거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언제나 충분한 스터디, 리서치 이후에 신중하게 접근 결정하시기를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틀째 고용 관련 데이터로 시원하게 얻어 터졌습니다. 하루 전 민간기업 ADP가 발표한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을 크게 압박했는데 이번에는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보고서 결과로 인해서 시장이 눌렸습니다.
지난달 비농업 신규 고용이 20만 9천 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건 시장의 예상치 24만 개를 하회하는 것이고 5월에 30만 6천 개보다 큰 폭으로 준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2020년 12월 이후 2년 반 만에 일자리 수 증가폭이 가장 작았습니다. 하지만 신규 고용이 20만 개를 넘는다라는 것은 여전히 고용시장이 견고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줄기는 했지만 연준의 금리 인상을 중단시킬 수준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시장이 해석이 되면서 증시가 줄줄이 하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93%를 찍어버렸는데 7월 금리 인상은 이제 기정사실이고 관건은 9월, 11월, 12월 중에 어느 시점에 한 번 더 올릴 것이냐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의 흐름 역시 단기적으로는 모호함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3만 달러 위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부분인데 이대로 다시 31,500달러 부근의 저항 돌파 리테스트를 하게 될지 아니면 한 번 더 27,000달러, 8,000달러 부근까지 다녀오게 될지 단기적인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오른 58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여전히 51%대 위에서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다시 31,000달러 위로 올라섰지만 강력한 매도 압력에 직면하면서 29,763달러 부근의 20일 지수이동 평균까지 후퇴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황소들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신호는 20일 지수이동 평균에서 반등했다라는 건데 이건 저가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다. 이건 31,000달러에서 31,500달러 부근 저항선 돌파 랠리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 4만 달러 행진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아마도 곰 세력은 32,400달러 부근에서 강한 저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20일 지수이동 평균 아래로 하락할 경우에 이건 곰 세력이 우위에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27,971달러까지도 폭락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이 저점을 쓸어버리면서 롱과 숏 모두 빠져나간 상태인데 확실한 건 3200달러를 돌파하면 다시 박스권 상단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주말 동안 이런 추세가 유지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박스권 상단을 향해서 상승한다라는 것은 다시 31,500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늘 똑같았는데 이거 참 인상 깊지 않나 이렇게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2015년에 바닥을 찍고 한번 페이크아웃이 나온 뒤에 하락세기 상단 돌파 그리고 나서 올타임 하이 기록 이후에 2018년에도 같은 상황 반복 그리고 2022년 바닥 찍고 페이크아웃까지 발생하고 지금 하락세기 상단 저항까지 돌파한 상황 그럼 이제 남은 건 새로운 올타임 하이 아닌가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 메타를 쏘아 올린 뒤에 이번에는 다를 것 같다. 이번에는 승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전망과 분석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JP모건이 마무리 타자로 등판을 했습니다. JP모건은 최근 리서치 보고서에서 SEC의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꽤 단정적인 진단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물 비트코인 ETF를 신청한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다시 서류를 제출하면서 SEC의 승인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이다. 다만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됐던 캐나다와 유럽에서 해당 상품이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선물 ETF보다 실시간 수요와 공급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서 시장의 유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서 시장의 가격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다. 다만 이 긍정적인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 될 것이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승인되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를 바꾸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승인이 될 것 같긴 한데 게임 체인저가 되지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 블랙록인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대놓고 블랙록을 향한 비판적인 의견도 등장하고 있는데, 비앙코 리서치의 진 비앙코의 경우에는 이번 블랙록 등 월가의 비트코인 ETF 승인 신청을 놓고 암호화폐라는 드라마가 시나리오의 핵심 플롯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탈중앙화, 승인 불필요, 자기 주권, 이 세 가지가 암호화폐의 핵심 컨셉인데, 돈에 환장한 월가 대형 은행들의 등판으로 인해서 이 같은 핵심 컨셉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 금융위기 당시에 욕심 많은 월가 은행들이 필요 없는 결제 수단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세상에 등장한 게 바로 비트코인인데, 이 같은 사토시 나카모토의 취지와도 완전히 어긋난다는 겁니다. 비앙코의 말처럼 이번 월가 세력급 기관들의 등판으로 비트코인이 중간에 자산 운용사가 있는 이 평범한 자산으로 전락했다라는 평가도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규제권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면 그게 가장 좋긴 하겠지만, 규제권 안으로 필연적으로 들어와야 한다라면 이건 비트코인의 대중화 구현으로도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브릭스 화폐, 드디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금을 기반으로 하겠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금 본위제의 부활이 브릭스 진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러시아 정부가 돈을 지원하고 있는 RT가 보도를 했는데, 제목부터가 노골적이었습니다. 뉴 머니 뉴 월드, 새로운 브릭스 통화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세상이 등장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지금 러시아 정부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가 스위프트에서 쫓겨난 뒤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면서 국경 간 결제를 진행하고 있고, 암호화폐를 합법화해버리는 무척 전폭적인 상황을 직접 구현을 해놓다 보니까 우리 같은 크립토 투자자 입장에서는 브릭스 진영이 이야기하고 있는 금 기반의 새로운 암호화폐가 어쩌면 블록체인 기반이 될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등의 형태를 떠올려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시작부터 이 같은 형태가 될지, 아니면 초기에는 피아트 머니 컨셉으로 등장한 뒤에 이후에 블록체인 기반으로 자산의 토큰화 형태를 보이게 될지, 이 부분을 지금 단계에서 추측할 만한 근거는 없는데, 확실한 것은 새로운 화폐 패권의 양상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세 상황부터 짚어보자라면 0.46달러 부근에 자리하면서 다소 불안한 흐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라켓이 우페드히에는 0.45달러 지지라인이 깨질 경우에 0.41달러 폭락 가능성을, 또 0.48달러 20일 지수이동 평균 위로 다시 올라설 경우에는 0.56달러를 향한 랠리 시작, 이렇게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극강의 XRP 강세론자 가운데 한 명인 다크 디펜더의 경우에는 XRP는 3.39달러 목표를 설정한 상태이고, 역사적인 패턴에 근거했을 때 8월은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만약 0.46달러를 지지받지 못할 경우에는 0.39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는데, 모두가 희망을 잃을 때 XRP는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추가 후퇴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리플의 유틸리티 포텐셜과 관련해서도 꽤 의미 있는 소식들 더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주인공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근 발표한 아태 지역,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결제 혁신 관련 보고서가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건데, 보고서를 보면 의미 있는 국경 간 결제 사례로 리플, XRP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은행의 아태 지역 재무상품 책임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국경 간 결제 솔루션으로 리플을 주목했는데, 리플은 리플렛과 ODL 솔루션으로 국경 간 결제를 진화시키고 있다. 다만 차세대 해외 송금 서비스 스위프트 GPI가 급부상하고 있어서 리플의 영향력은 한계에 직면했다, 이런 점도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가 5년 전 발표한 페이퍼 하나가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앙은행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건 순수한 암호화폐 발행이 아니라 브릿지 통화 역할을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핵심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리플과 XRP, 리플 래피드를 20번 가까이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5년 전에 이런 논문이 독일 최대 규모 은행을 통해서
제시됐다라는 것도 꽤나 재미있게 느껴지고,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은 아니지만 각국 중앙은행들의 화폐를 연결하는 브릿지 커런시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고 또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점 꽤 인상 깊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